2020년 9월 8일 화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이달 중 국내 코로나 치료제 나온다. 9월 실트리온, 10월 GC녹 십자.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이번 달부터 치료제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권준옥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이달부터, GC녹 십자의 혈장 치료제는 다음 달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7세에서 34세, 50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 급증으로 늘어난 통신비를 월 2만원 할인해주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17세에서 34세, 50세 이상에게 월 2만원을 지원하는데 당정청에 이견이 없다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35세에서 49세를 제외한 것은 소득력 진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청은 직접 지원 대신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감면분을 보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득 매출 증명 없이도 2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 추석 전 지급.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 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기속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를 직접 선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감별기도, 무용지물, 가짜 신세계 상품권 피해 속출. 신세계 상품권은 상권 뒷면에 인쇄된 상품권 번호와 앞면에 있는 은박 스크래치를 벗기면 나오는 핀 번호만 입력하면 온라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조범들은 이 은박을 긁어내고 지류 상품권을 SSG 포인트로 전환한 뒤 은박을 다시 덮어 씌워 판매점에 팔았습니다. 미국, 중국 기술 냉전 격화. 대만 반도체 수출 늘고 화웨이는 자금난. 대만 재무부는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어난 312억 달러, 한화 약 37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재택근무, 원격 수업 확대 등에 따라 해외 기업들의 전자부품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웨이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사간 반도체가 최대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핵심 칩 생산을 맡겨온 화웨이가 미국의 추가 제재 발효 시점인 9월 15일을 앞두고 주문을 대량으로 넣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통신장비 세계 1위, 스마트폰 2위인 화웨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제재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미국의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화웨이가 독자 개발했다는 반도체조차 설계 소프트웨어는 미국 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반도체 구매 경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삼성 SK,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 중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정보기술 공룡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여파로 오는 15일부터 화웨이의 메모리를 포함한 반도체 공급을 사실상 중단합니다. 15일부터는 미국 정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화웨이의 반도체를 팔 수 있는데 미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하면 한국 기업이 승인 신청을 하기가 조심스러울 뿐더러 승인도 쉽게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 5대 매출처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 핵심 고객사로 거래에 차질이 생기면 업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퀄컴 스냅드래곤사 수주, 고객 수익 증가 청신호. 삼성전자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이 순항 중입니다. IBM, 엔비디아에 이어 퀄컴 추가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중저가용 5세대 이동통신 플랫폼 스냅드래곤 4 시리즈를 수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2위입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파운드리는 시스템 반도체 1위 한 축입니다. 2021년부터 성과가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모든 제네시스 전기차에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탑재. 현대차그룹은 현대 기아차와 자사,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순수전기차 모델을 선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와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내년 초 제네시스 G70 전기차 모델을 시작으로 G80과 GV80, G90 모델도 전기차 버전을 속속 선보일 계획이며 여기에 탑재되는 전기 배터리는 모두 SK이노베이션이 공급합니다. 완성차들과 전방위 협력. 신흥강자 급부상한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등 다른 배터리 업체에 비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다소 늦게 뛰어들었지만 SK이노베이션은 공격적인 투자로 생산 능력을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그치지 않고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사 설립 등으로 진영을 넓히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베이징 자동차와 합작 공장을 세우고 올 2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밖에도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배터리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KDI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1%. 역성장 공식화. KDI가 8일 발표한 수정경제 전망에 따르면 KDI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5월 전망치를 내놓을 때만 해도 미미한 성장을 예상했지만 이번 수정 때 1.3%포인트나 끌어내렸습니다. 앞서 정부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반등 속도,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난 6월 발표했던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요금 인가제 대신 유보신고제 어떻게 바뀌나. 30년간 유지돼 온 통신요금 이용약관 인가제, 일명 요금 인가제가 사라지고 유보신고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통신 서비스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산업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요금을 설정하고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고제를 적용키로 한 것입니다. 요금 인가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요금을 포함한 약관 신고 내용을 15일 이내 반려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명시한 것입니다. 신고제가 아닌 유보신고제란 이름이 붙은 까닭입니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앱 장터 퇴출 검토 으름장. 구글이 구글 결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하는 강경책을 검토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앱 결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음악, 동영상, 웹툰,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국내 앱들을 정조준한 것이어서 파란이 예상됩니다. 인앱 결제 시스템이란 앱 개발사가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때 구글이 만든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합니다. 국내 일부 앱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며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를 뒷문 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6만 가구 사전 청약. 정부는 8사주택 공급 대책 발표한 달 만에 사전 청약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2년간 수도권에만 6만 가구가 사전 청약 물량으로 풀립니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 1에서 2년 전에 미리 분양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 공급 신호를 줘서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3040세대의 패닉 바잉을 잠재우겠다는 겁니다. 택배기사 고용보험 의무가입 특고 법안 심의 의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의 주요 내용을 두고 노동부는 우선 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 대상 특고 직종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에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 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이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등장한 애플리케이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로 배달 대행 앱, 대리운전 앱, 우버택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은 연말까지 국고채 5조 매입. 한국은행은 8일 연말까지 5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 매입 방식으로 사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국고채 단순 매입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되 가급적 월말쯤 진행하고, 한은 증권 단순 매매 대상 기관을 상대로 복수금리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한은은 단순 매입과는 별개로 시장 금리가 크게 움직일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여행 못 간 스트레스, 직구로 푼다. 이커머스 거래 폭증. 코로나19로 해외여행 길이 막히자 해외 직구, 쇼핑족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해외로 떠나지 못하는 답답함을 직구 쇼핑으로 해소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계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전통 성수기인 연말이 오고 있는 만큼 이커머스 직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일 11번가에 따르면 해외 직구 카테고리 거래는 지난 7에서 8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1%와 30% 늘었습니다. 보통 해외 직구 수요가 가장 높은 시기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펼쳐지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박싱데이가 포함된 11월과 12월입니다. 6월에 이 수치를 뛰어넘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가전업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국내 가전업계에 오는 3,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 묵혀있던 TV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가 터져나오면서 가전업계의 전통적인 상고화저 실적 계절성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7일 관련 업계와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3, 4분기 실적은 TV, 가전 세트 사업 호조세에 힘입어 시장 컨센서스, 즉 증권가 전망치 평균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업계 잇단 잔돈 없애기. 현금 없는 세상 성큼. 현금 없는 세상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요 유통업체들이 거스름 돈이나 동전을 고객에게 직접 주는 대신 계좌이체나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잔돈 보관과 정산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입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미니스톱은 이달부터 계산 시 발생하는 거스름돈을 고객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는 입출금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나 모바일 현금 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조정받자. 한국 개미들 나흘간 1조 원 넘게 샀다. 9월에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나흘 만에 1조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미국 대형 기술주가 조정을 받자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활용하던 조정은 곧 매수 기회라는 공식을 그대로 미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넷플릭스 구글 망사용료 무임 승차 끝. 정부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들 글로벌 정보기술 공용의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은 국내 통신망에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한 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